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KTV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한상재와 함께하는 주간 인도네시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치권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8월 초순에 치러진 대선을 전후해서 그린드라당을 중심으로 골카르, 판, PKS, PPP 당이 하나로 뭉치고 메라푸티 정치연합 즉 KMP라는 야당연합체를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투쟁민주당 즉 PDIP도 나스뎀 하누라 PKB 당을 한데 모아서 인도네시아 해밭 여당연합체 즉 KAIH를 결성하고 KMP의 정치적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즉 BD는 KMP와 KAIH 그 어디에도 속하지를 않고 캐스팅 보드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여야로 크게 분열되고 그 중간에 민주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가운데 2015년 양띠해가 밝았습니다. 조코이 신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내 현안 문제를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중국 APEC, 미얀마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호주 G20 정상회의 그 외에도 부산에서 가졌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는 바람에 그가 선언했던 국내 현안 처리는 자연적으로 그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취임 3달째를 맞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 중에서도 정부 보조금 기름값 즉 BBM 인상을 서둘렀습니다. 그가 BBM을 올리자 물가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코이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국내 기름값을 종전 가격대로 2차례나 조정을 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올라간 채 그저 내려올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더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궤도를 달리는 기차처럼 KMP와 KAIH는 그저 정치적 대립만 할 뿐 전혀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분열 파장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또 서민 경제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치적 케이스가 조코이 대통령의 부디 군하원 경찰청장 임명 국회 동의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조코이 대통령은 꼼젠 부디 군하원을 차기 경찰청장에 선임하고 주어진 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MP와 KAIH로 분열된 국회가 아무 이견도 달지 않고 부디 경찰청장 임명안에 전원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당까지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조사위원회 즉 KPK는 부디의 경찰청장 임명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KPK는 이미 2가지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PK는 부디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이 경찰청 추천서만 보고 부디 군하원을 단독 후보로 해서 경찰청장에 임명하라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KPK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부디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인지, 또 여야로 날카롭게 갈라섰던 국회가 KPK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부디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배경은 무엇인지, 도무지 지금으로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이며 누가 정치 공장을 펴는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아주 혼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조코이 대통령은 부디 군하원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국회로부터 동의안을 받기는 했어도 KPK의 조사와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디 구나원 경찰청장 임명 해프닝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년 전 찌짝과 부하야, 즉 도마뱀과 악어의 싸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즉 찌짝격인 카페카는 부하야격인 조코의 행정부, 경찰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야당은 조코의 대통령의 하야까지 벼르고 있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전해드릴 정치권 뉴스의 일을 돕기 위해서 고올가르당과 민주당 그리고 판과 빼띠가 관련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야당인 고올가르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5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고올가르당은 아브리잘 바크리, 일명 이짤이라고 하는데요. 이짤 총재가 지난 12월 갑자기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겨서 발리 전당대회를 열고는 자신이 고올가르당 총재가 다시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자 차기 총재로 거론되던 전 복지부 아gung 락소노 장관이 다시 자카르타 안쫄 소재 호텔에서 다른 전당대회를 열고 고올가르 총재로 다시 나섰습니다. 그 고올가르당엔 2명의 총재가 서로 내가 진짜 총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고올가르당은 분당위에 처하고 만 것이죠.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빼띠가 당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수라바야와 자카르타 사이드자야 호텔에서 각각 다른 총재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빼띠가 당, 즉 빼빼빼 당도 2명의 총재가 서로 자기가 적법한 총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빼띠가 당도 고올가르당과 마찬가지로 분당위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전 유도현호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에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주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까엠페와 까이아 중간에서 민주당이 어느 쪽에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국회 모든 결정이 좌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MD3법, 즉 군수와 주지자 선거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뽑게 하자는 간접선거법 국회 표결에서 캐스팅 보드의 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 MD3 표결 상황을 보면은 까엠페 측이 분명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도현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까이아 쪽, 즉 조코이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해서 까엠페의 간접선거 기도는 결국 무산되고 종전처럼 직접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 캐스팅 보드 카드는 쓰러져가는 민주당과 유도현호 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타라자사가 그린드라당의 프라보와 강경 까엠페를 주도하는 듯 했지만은 아멘 라이스 전 엠펠 의장의 권고에 따라서 당 총재 후보를 접고 빼데에빼와 협력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타는 당 의장인 무하마드 아슬리를 지원해서 당내 입지를 지키려 하고는 있지만은 자바에서 지지율이 높은 줄키플리 엠펠 의장이 차기 총재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판당은 그린드라보다 빼데 쪽으로 기울게 돼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중부 카리만탄 빵갈람본 앞바다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항공기 수색 결과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명구조대 즉 사르는 현재 51구의 승객 및 승무원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수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말랑 박선범 씨와 부인 이경화 선교사 시신은 수습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를 포함한 111구의 시신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 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가 예전에 비해서 참 변덕스럽고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날씨와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보고르 식물원 끄분라야 보고르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식물원 내에 있던 큰 고목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직경이 50cm가 넘는 아가티스 고목이 강한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현지인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지질기상청 측 뱀가게는 지금과 같은 인도네시아 날씨가 오는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는 북부 수마트라 랑캇과 중부자와 꾸두스 그리고 반텐주의 반데글랑 평야, 중부 슬라웨시 고론탈로 지역을 2 내지 3m 정도까지 침수시켜 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악천후 외출에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겁니다. 폭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은 북수마트라 랑캇 군인 것 같습니다. 랑캇 군 내 4개 면이 3m 이상이 침수돼서 아예 쪽배로 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랑캇은 메단에서 아체 남동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하나의 군입니다. 이곳에선 개소주에 넣기도 하는 삐낭이라고 하는 열매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전량 인도 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투자청 백과뱀 소식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제도로 확 바꿔버린 투자청 백과뱀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막론하고 투자활동 보고서 즉 라포란 끄기아탄 바나나만 모달 즉 엘카뱀을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카뱀을 제출하지 않은 회사가 무려 15,528개 회사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허가까지 취소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주의가 요망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약범 사양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0시를 기해서 중부자와 찔라짭 앞 누사깜방한 섬과 중부자와 보열난리에서 마약 사범 총 6명의 사형이 삼엄한 경비 속에 집행됐습니다. 사형수 중엔 네덜란드 사람과 말레이시아 사람을 포함한 외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